휴거준입니다. 오늘은 이런 화병 같은 거에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고,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위아래로 사라지는 이런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패턴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띠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와 동시에 안쪽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위아래로 깊이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이 본체에 흡수되는 이런 형상이고요. 이 꽃병도 뭐 그냥 만들어 보면은 이런 원형들이 로프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상이겠죠. 이런 형상을 이제 그래스호퍼로 형상도 만들고 패턴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스호퍼를 한번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이 꽃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꽃병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을 활용해 가지고 이 서클에 적정한 R값을 일단 첫 번째로 주고요. 일단 이 맨 위쪽에 있는 R부터 먼저 세팅을 해주고, 이제 이 원이 Z축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construct 포인트로 이제 이 플랜을 Z축으로 올려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연결해주고 Z축으로 적정한 일단 거리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고, 이거를 뭐 하나씩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걸 한 번에 이 원들을 하나하나 각각의 원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다른 R값을 적용해가지고 이 화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각각으로 만들면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그냥 한 번에 이 화병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다시 포인트, construct 포인트로 000에 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Z축으로 적정 거리만큼의 포인트를 찍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들을 라인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으면은 이 하나의 라인이 생기고, 이제 이 라인을 디바이드로 내가 원하는 원만큼을 생성을 합니다. 뭐 15개의 서클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15개의 포인트를 찍고, 총 16개죠. 시작점과 끝점까지 해서 총 16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 서클을 만들 거예요.
이 포인트에 서클에 이제 플랜을 연결하면은 각각의 포인트에 이렇게 서클이 생성이 되고 R 값을 적정하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16개 포인트에 있는 이제 서클이 동일한 R값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얘가 호리병 같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형상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R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총 15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이 포인트의 개수만큼의 R값이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리스트에 총 몇 개의 아이템이 있는지를 먼저 추출을 하고요. 16개죠? 16개의 이제 저는 이번에는 range라는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각각 다른 R값이 들어가도록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패널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여기 도메인이 있고요. 입력에 도메인이 있고 스텝이 있습니다. 도메인은 0에서 1부터 1까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 0에서 1을 10개의 스텝으로 나눈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10개의 값으로 나누다 보니까 총 11개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총 몇 개를 나눠야 될까? 지금 내가 입력한 16개만큼의 값으로 균등하게 R값이 자연스럽게 0에서 1 사이의 값이 생성이 되고요. 이걸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했을 때 너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값에 한번 적정 값을 곱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균일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연결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생겼죠? 그럼 총 17개의 서클이 생긴 거죠. 그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총 16개로 0부터 1까지 값을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 17개의 값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expression으로 x-1 15개로 나눠야지 총 16개의 데이터 값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게 아까 2개 생겼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만들어지지가 않죠. 균등하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거를 호리병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래프 매퍼라는 함수를 활용할 건데 이거를 이 값을 이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이 그래프에 맞게 다시 재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움직여 보면은
0번이 1, 15번이 1, 중간으로 이렇게 뭐 그래프를 움직이면은 거기에 맞게 값들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뭐 넓었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뭐 이런 형상도 만들 수 있고, 여기 아니면 뭐 반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호리병 같은 느낌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적정히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길이는 좀 줄여주고, R값을 조금 더 넓혀주고, 한번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커브들을 로프트로 면을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커스텀 프리뷰로 한번 재질을 살짝 컬러를 줘가지고 보면은 화병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왔죠?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이 패턴이 들어갈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서페이스, 방금 만든 서페이스에서 이제 패턴이 들어갈 영역을 이제 분리를 할 건데, 아까 잠깐 보시면 이 라인을 다시 활용을 할 겁니다. 이 라인을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서 잘라낼 영역을 좀 뽑아낼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저 커브에 포인트를 찍어야 되니까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evaluate length evaluate length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이 커브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포인트를 추출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넙스 같은 경우는 메쉬와 다른 점은 각각의 이제 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를 가진다라는 거야. 즉 이 커브도 좌표를 가지는데 이 커브가 그어지고 이 사이에 이제 절대좌표에서 상대좌표로 이 파라미터를 움직이면은 해당 좌표들을 이 커브 안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커브에서 0.629 위치, 0.629 위치에 포인트를 찍는다 라는 거고, 0이면은 시작점, 1이면 끝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한 적정한 위치에 포인트를 만들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각형을 좀 만들 건데, 박스를 만들 건데, 센터 박스, 센터 박스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의 박스를 만들 거야. 한번 여기 XY 사이즈, Z 사이즈에도
만들어주고, 영역은 이 원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한번 이 박스와 이 화병 간에 이제 인터섹트를 해가지고 겹쳐지는 라인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브랩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이 브랩과 이 브랩 형태를 겹치면은 겹쳐지는 라인을 추출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까 이 박스와 이 화병 간에 이제 겹쳐지는 영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것도 이제 사이즈를 이제 위아래로 바꾸면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면으로 저는 분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서페이스와 커브 안에 스플릿을 하는 방법으로는 서페이스 스플릿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 서페이스, 이건 지금 서페이스고요. 서페이스를 이 커브로 스플릿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했더니 총 3개의 서페이스로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으로 각각의 서페이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리스트 아이템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은 이 안에 인덱스들을 하나씩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 이 서페이스라는 빈 컴포넌트를 만들고 여기 이제 한번 제가 필요한 것만 한번 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면에 이제 저는 이 패턴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요.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패턴을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이 3D상에 있는 이 면을 이 평면으로 쭉 펼 거고요. 이제 평면에 아까와 같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고 사라지는 패턴까지도 다 구현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면에 붙여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패턴을 3D상에서 그려서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려서 제어하는 것보다 평면에서 제어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 면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또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3D 공면이나 복잡한 공면 같은 경우도 최대한 얘를 어떻게 하면은 평면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은 평면으로 어떻게 영역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평면으로 면을 뭐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패턴을 만들고
이 영역에 맞게 잘라낸 다음에 다시 붙이는 이런 작업들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을 많이 하고 할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평면으로 만들 거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R값의 길이와 이 R의 길이가 달라요. 얘가 더 길죠. 그럼 이렇게 이 길이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평면을 만든다고 쳤을 때 A라는 길이, B라는 길이를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A는 이 정도, B는 뭐 이 정도 해서 되게 사각형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겠죠? 마른 모형대로.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이거를 쭉 필 거예요. 그냥 직사각형으로 만들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점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씬 부분과 이 씬 부분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하나의 문제죠. 그리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요. 그럼 패턴이 여기는 이렇게 길쭉해지겠죠? 근데 여기는 짧아질 거예요. 동일한 개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제일 긴 축 혹은 제일 짧은 축 이걸 기준으로 그냥 일자로 쭉 편다는 직사각형을 만든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높이값은 이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이 면에 붙였을 때 어차피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패턴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영역과 이 영역의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펴는 작업을 먼저 할 건데 커브를 추출해야겠죠? 엑스플로드로 엑스플로드가 아니고 deconstruct grab deconstruct grab이라는 함수로 이 서페이스를 명과 성과 점으로 다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커브 리스트 아이템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제일 아래 거, 제일 위에 커브, 그리고 가운데 커브. 총 이 세 가지 커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이 값을 구해야겠죠. length
커브 랭스로 각각의 거의 길이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만약에 이제 설계 조건상 이 안쪽으로 이 최소 뭐 R값이라든지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 이 안쪽 값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 안쪽에서는 설계 조건이 반영이 되고 어차피 넓어지면서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설계 조건을 넘어갈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외곽, 제일 넓은 외곽을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은 설계 조건을 여기에 맞춰버리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설계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패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들의 길이를 구하고 저는 이 바깥쪽 맨 긴 커브를 제일 긴 면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면을 만들 건데 plan surface라는 함수로 제일 긴 첫 번째 커브를 이렇게 x축에 넣을 거고 y축에는 이 면의 직선 방향을 넣으면은 이렇게 쫙 펴진 면적을 가진 이거구나. 이 면적을 가진 면이 생성이 됩니다. 즉 이 면의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에 붙였을 경우에 이 길이 맨 아래 길이에 맞게 패턴 사이즈들은 여기서는 변함이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서 작아지는 형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다이아몬드가 이제 세로로 긴 다이아몬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어 볼 건데, 폴리곤이라는 함수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R값과 세그먼트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세그먼트는 4개의 변으로 된 폴리곤을 만들 거고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너무 정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미지상으로는 위아래로 길쭉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스케일 nu라는 함수로 이 폴리곤을 위아래로 y축으로 스케일을 조정을 할 거예요. 그때 이 폴리곤의 중심점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케일을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y축으로 이만큼 사이즈가 변경이 되게 하고 이제 R값도 패턴의 기본 사이즈도 이렇게 조정이 되게 하고 일단 적정하게 조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좋을까?
이제 이 패턴을 이 면에 꽉 차게 이제 어레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레이를 해볼 건데 우선 바운딩 박스로 이 패턴의 사이즈를 잴 거예요. 현재 패턴의 사이즈. 그래서 박스를 construct box 로 해가지고 x, y, z의 값을 다 구할 거고 넘버 범위 값을 넘버 값으로 변환을 해주면 x 값과 y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 패턴을 먼저 x축으로 어레이를 해볼 건데 그러면 이 패턴을 x축으로 유닛 x 방향으로 x의 절반만큼 아니구나 x만큼 이동을 시키면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15 개수를 적당하게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좀 근사값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는 패턴도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이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대각선으로 똑같이 올리면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move 함수로 이 다이아몬드를 xyz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벡터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벡터는 움직일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x와 y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지금은 x, y만큼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였죠. x, y 근데 이 값에서 마이너스 절반만큼 움직여야겠죠. x 마이너스 2라는 익스프레션을 입력된 값에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으로 벡터를 절반만큼 움직이면은 이 가운데 딱 들어간다. 이거를 또 어레이로 이동한 애들만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은 제일 중요한 두 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y축으로 어레이잖아요. 그러면 어레이 리니어 어레이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y축으로 y 값만큼 그러면 이렇게 메쉬가 형성이 되고 이제 개수도 적당히 저 영역만큼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운데 아까 대각선으로 움직였던 어레이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잘 만들어졌나? 그러면 이제 그리드 메쉬들이 다 생성이 됐죠?
각각의 그리드, 다이아몬드 그리드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이 위아래로 사라지는 패턴을 만들 건데요. 그러면 먼저 이 두 개의 각각의 메쉬들을 하나의 리스트에 담아놓고 이제 이 패턴을 한 번에 다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패턴을 보면은 이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사이에 이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을 먼저 만들 건데 이 각각의 다이아몬드의 중심점을 잡고 에어리어로 중심점을 잡고 스케일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이아몬드를 일정 비율만큼 사이즈를 변경을 할 거예요. 기존 건 잠깐 하이드 시키고 두께가 좀 적정할 만큼만 스케일을 조정을 할 거고 이렇게 스케일 조정하고 이제 스케일 조정된 이제 패턴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에 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제 이 각각 면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컵으로 분할을 하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강의했던 것처럼 삼각형을 만들어서 메쉬들을 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에어리어로 중심점을 먼저 잡고 지금 이 커브들은 폴리라인이라는 커브로 하나의 커브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엑스플로드로 각각의 변으로 4개의 변으로 분할을 시켜주고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이 4개의 꼭지점을 리스트 아이템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각각 꼭지점들을 따로 분해를 하고 이거를 전 플래튼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해주고 이걸 다시 재구조화해서 리스트를 새로 만들 거예요. 센터 포인트를 포함한 삼각형으로 크라프트로 하나의 리스트로 각각 포인트들이 담기도록 하면은 폴리라인으로 삼각형을 완성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이 생성됐죠. 이거를 각 반복해서 총 4개의 삼각형이 생성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은 삼각형은 다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위아래로 사라져야 돼요. 패턴이. 이제 위아래로 패턴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센터 값을 이제 중심 포인트를 Z축 아래로 이제 무브를 시켜서 이렇게 홈이 파인 것처럼 패턴을 만들 건데 여기에 어트랙터를 넣어서 이 외곽에 있는 애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이 외곽보다 먼 가운데에 있는 패턴들은 깊이가 깊고 뭐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어트랙터를 넣을 거예요.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우선은 이전에 있는 면은 잠깐 하이드 시킬 거고 그러면은 현재 있는 패턴에서 가상의 면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가상의 면은 여기에 센터 중심과 여기에 센터 중심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패턴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기본면에 붙여줄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 첫 번째 중심점을 찾아야 되니까 포인트 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총 보시면 193개 총 193개의 폴리곤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근데 맨 마지막 번호의 인덱스가 항상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첫 번째 인덱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은 리스트 아이템으로 0번 포인트를 이렇게 추출하고 그리고 아까 몇 번이었지? 191번 아니 391번 다이아몬드의 중심을 이렇게 추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포인트로 rectangle 2point라는 함수로 사각형 면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패턴이 이 사각형 안으로 꽉꽉 채워져 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문제없고 어,
그리고 이제 어트랙터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저는 이 면이 만들어졌고 이 커브를 추출했고, 그러면 전 이 가운데에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라인과 가까우면은 깊게 가고, 이 라인과 멀면은 깊이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 커브, 가운데 커브가 이 커브, 이 외곽과 이 외곽의 정중앙에 있어야만 효과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라인이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면은 이쪽 영역이 좁아지고 이쪽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쪽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이쪽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뭐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좋을까? 일단 한번 만들면서 보여줄게요. 일단 그럼 저는 그냥 네, 여기에서 저는 그러면 가운데에 라인을 긋는 게 아니라 이 외곽 라인, 이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어트랙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로드로 아까 만들었던 사각형에서 라인을, 위아래 라인을 추출할 거고, 이제 따로 빼낼 거예요, 리스트로.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 두 개의 커브만 따낼 거고, 근데 보시면 조금 이 패턴, 아니구나. 네, 그냥 이대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커브를 추출을 하고, 이 두 개의 커브와 이 포인트, 이 사각형의 포인트들, 다이아몬드의 포인트들을 거리를 잴 거예요. curve closest point라는 이 함수로 이 커브들을 크래프트로 연결해주고 각각의 따로따로 거리값들을 이렇게 재주는 거죠. 즉, 이 커브와 이 포인트들의 거리를 재서 첫 번째 리스트에 넣어주고, 두 번째 리스트에는 이 나머지 커브와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재가지고 두 번째 리스트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각의 이제 커브마다 거리 값들이 있는데, 이거를 플립 매트릭스로 해당하는 값의 두 개의 디스턴스 값을 가지도록
다시 재배열을 해줍니다. 즉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다이아몬드의 포인트가 이 첫 번째 커브와 거리를 쟀을 때는 거리가 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커브와 거리를 쟀을 때는 28.7854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몬드의 거리가 이 커브와의 거리, 이 커브와의 거리, 이렇게 각각의 이제 다이아몬드와 이 아까 추출한 커브 간의 거리를 하나의 리스트로 각각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처음엔 여기에 가까운 애들은 여기가 0번일 거고, 이게 첫 번째로 쟀던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쟀던 커브의 거리들은 1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1번가 1번 리스트의 0번 인덱스는 첫 번째 커브, 1번 인덱스는 두 번째 커브.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 번째 커브에 있는 애들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0이 1번, 제일 작은 값이 1번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값에, 그러니까 이 커브에 가까운 애들이 0에 가까운 애들만 남기고 싶기 때문에 이 커브들을 sort list로 해가지고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그냥 강제로 정렬을 시킬 거예요, 리스트에. 그래서 보시면 다 이제 정렬이 됐죠. 작은 값이 0번으로 가고 큰 값이 1번으로 가고, 작은 값이 0으로 가고 큰 값이 1번으로 가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어트랙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제가 필요한 값은 0번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으로 0번의 디스턴스 값만 추출을 쫙 하고, 이 추출된 값을 bounce로 하나의 영역을 몇부터 몇의 사이 값인지를 이제 구하고, remap number라는 함수로 현재 디스턴스 값을 이 디스턴스 값의 범위가 0부터 12.3366이고, 이거를 타겟,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으로 자연스럽게 치환을 해주는, 제일 큰 값은 1이 될 거고 제일 작은 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값들은 자연스럽게 스케일이 0과 1 사이로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값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수정이 되고, 여기에 그래프 매퍼로 (0과 1) 사이의 값들 중에서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래프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제 Z축으로 이 포인트를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move를 활용해가지고
이 포인트, 에어리어 포인트를 Z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이 값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이 외곽에 있는 포인트들은 거의 이동이 없고 점점 가운데로 올라오면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이런 형상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중심값을 변경해주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오고 외곽으로 가면서 높이값이 없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이거를 하나의 리스트에 담아서 플래튼으로 하나 잡고 바운더리 서페이스로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서 사라지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 Z축으로 들어갈 때 X 모든 값이 양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갖도록 익스프레션에서 마이너스 X로 변경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그래프를 조정해 보시면 조금 이 중간 사이 값들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뭐 급격하게 사라지게 한다든지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진 이렇게 만들어졌고,